그림작가 마이애니송입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는데요. 크리에이터라면 저뿐만 아니라 다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부터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 COPPA 코파법에 따라 콘텐츠가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동용 콘텐츠 양에 따라 채널을 통으로 또는 개별 동영상별로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기한은 이번 해년까지 아동용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아동용 표시 후에 아동용 콘텐츠로부터 수집하는 데이터를 내년 1월부터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는데, 이것이 시행되면 아동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 잠깐만요, 제가 키우는 앵무새가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제 말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안해주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콘텐츠가 아동용인지 아닌지를 표시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시행되면 아동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현실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유튜브의 가장 비싼 광고, 일명 개인 맞춤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며, 해당 채널이나 동영상은 댓글, 알림 등의 기능도 중지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중지된다는 건 노출도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에는 몇 가지 광고가 있는데요. 개인 맞춤형 광고가 가장 비싼 광고라고 하네요. 저는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돼서 광고를 안 붙여봐서 아직 체감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어떤 광고가 붙는 거에 따라서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동영상을 보면 개인 맞춤 광고가 이제 거의 대부분의 수익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랜덤하게 붙는 광고가 있는데, 그 랜덤형 광고는 아무거나 붙는 광고예요. 맞춤형 광고가 아니라. 그런 광고에 붙는 광고는 조회수가 3만 회가 되더라도 광고 수익이 1달러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심하죠? 그러니까 일단 광고를 붙일 자격이 되고 광고가 붙어졌으면 개인 맞춤 광고만 다들 하겠죠? 다른 랜덤한 광고는 붙일 의미도 없으니까. 하여 지금껏 아동용 콘텐츠에 주력하셨거나 하실 예정의 크리에이터들은 확실히 수익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유튜브 스스로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야 뭐 제 채널은 아동용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고, 광고를 붙이기에 아직 자격 요건인 구독자 1000명도 안 되고 4000시간은 되나 확인해 보려고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자랑은 아닌데요, 시청 시간이 채워지다 못해 조금 흘렀더라고요. 제 마이애니송 구독자가 현재 123명인데요. 적다면 적지만 시청 시간은 조금, 놀랍게도 올해 누적 시간이 3만 시간, 채널 개설한 작년 몇 개월까지 합하면 거진 3만 7천 시간 정도 되네요. 제가 아직 영상 다루는 기술 강의가 익숙치 않아서 제 페이스대로 동영상을 띄엄띄엄 올렸는데도 말이죠, 힘들어요 정말 올리는 거. 그래서 노출이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구독자가 잘 늘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시청 시간이 있다는 건 제 영상을 일단 본 사람은 관심을 좀 갖고 본다는 의미이고 그 반증이기도 하다는 거죠. 일단 보이는 데이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꽤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긴 시청 시간은 정말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죠? 조회수는 조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시청 시간은 조작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제가 이제부터라도 영상을 자주자주 올릴 수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마이애니송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꾸준히 해볼 만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손이 빨라져야 되거든요. 좀 부지런도 하고 영상 준비도 빨리빨리 준비하고 편집도 좀 더 쉽게 할 수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 능력이 하늘에서 바로 뚝 떨어지면 좋을 텐데,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제 스피치 능력 개선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이 뭐 별건가요? 자기가 잘 안 되는 걸 잘하기 위해 훈련 연습을 반복하는 게 모두 재활 범위인 거죠. 저 잘하고 싶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물론 글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전보다는 말이 빨라졌고 편집 이해도와 스킬이 늘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매번 할 때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보기만 하셔서 잘 모르시겠죠. 직접 카메라 켜고 직접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말해보세요. 국어책 읽습니다. 녹화할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말이죠. 저도 많이 그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많이 이게 는 거예요. 개선된 거라고요. 여하튼 그래야 앞으로 주기가 바짝바짝, 영상 주기가 붙도록 노력을 좀 더 하고 싶고요. 정말 제 바람대로 그래야 될 텐데 하나하나 넘는 고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빨리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도 좀 더 좁혀진 제 영상 주기를 원하신다면 제 영상에 힘을 주세요. 그건 바로 구독과 긴 시청 시간이라는 거 부탁드려요. 그리고 초반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제가 서두에서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 바뀐 정책의 이슈가 된 것이 유튜브가 아동 동영상들에 대해 마음대로 정보를 가져가 개인 맞춤형 광고를 다룬 게 문제가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장난감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나오는 영상을 70%의 비율로 70% 그냥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주로 시청하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대략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은 어른이기보다는 아이겠죠. 그런 주기적으로 보는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만들어 장난감 업체 광고주에게 이런 정보를 뿌려서 이 영상에 장난감 광고 붙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인 맞춤형 광고인 거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서는 붙일 수 없는 비싼 단가의 광고입니다. 유튜브에는 광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비싼 게 개인 맞춤형 광고고, 그 외에 랜덤으로 붙는 일반적인 광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랜덤으로 붙는 광고는 단가가 굉장히 낮나 봐요. 저는 아직 구독자 1000명이 안 됐기 때문에 광고를 안 붙여봤기 때문에 얼마의 단가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그런 부분을 올린 어떤 크리에이터 분의 영상을 보니까 조회수가 3만 조회수 나와도 일반적인 랜덤 광고가 붙은 건 1달러가 안 된다고 하네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무조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광고를 달게 된다면요. 그래서 일단 비싼 광고에 개인 맞춤형 광고를 붙인 영상은 이렇게 난 수익으로 유튜브도 크리에이터도 잘 먹고 잘 되는 구조였던 거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원하는 타겟 광고가 되니까 문제가 될 일도 없었겠죠. 다 윈윈 하는 구조였으니까. 그런데 몇몇 아동 채널 또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조회수나 시청 시간을 높이려고 아동 학대 영상이라던가 좀 자극적인 영상을 아동을 출연시켜서 타겟으로 만들어서 올렸나 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요. 이쯤 되면 이런 영상이나 채널들은 바로 제재가 됐어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굼 뜨죠. 그리고 이런 나쁜 영상 말고도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면, 요즘 아이들이 유튜브 신청을 많이들 하는데요. 아이들이 잘 보는 관심 영상에 찰떡으로 잘 맞는 개인 맞춤형 광고가 끼어져 있다 보니 아이들이 흥미를 갖는 개인 맞춤 광고 노출이 과대하게 되는 점도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좀 복합적이죠. 그러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법 COPPA 코파법에 따라 유튜브가 엄청난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벌금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형이상학적인 숫자네요. 그런데 우리에겐 2천억 원이 넘는 돈은 엄청난 머니로 들리지만 실제 유튜브 수익에 비하면 편의점 수수료 정도의 소소한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유튜브는 벌금을 받았고 제재를 안 할 시 더 큰 쓰나미 벌금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대비도 하고 싶고 겁도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드 정책에 손도 좀 대고 한마디로 좀 쫄은 모습이죠. 키즈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상당한 머니를 벌어다 주고 있어도 말입니다. 쫄은 건 쫄은 건가 봐요. 그래서 2019년 11월에 채널의 조치가 필요한 유튜브 중요 변경사항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크리에이터들에게 메일을 다 쏩니다. 제 구글 메일에 들어가서 보니 저는 11월 14일 날 받았네요. 내용을 보니 미국 기준 13세 이하의 아동 타겟 영상이거나 아동 타겟이 아니어도 13세 이하가 볼 수도 있는 만화, 동영상이거나 아동이 출연하는 영상이라면 크리에이터가 자발적으로 아동용으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주력으로 하는 채널이면 통으로 채널에 표시를 하고 또 간간히 아동용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라면 채널에 표시를 하지 말고 건 바이 건으로 영상 하나하나 판단을 해서 표시를 기다 아니다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AI로 아동용은 알아서 유튜브 자체에서도 아동용 표시를 할 거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하튼 AI가 알아서 자동으로 아동용으로도 표시를 할 거지만 영상을 만든 크리에이터 판단이 더 정확할 수 있으므로 먼저 체크해 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만약 AI 판단 시 아동용임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 이게 저는 11월 달에 메일 받고 알게 됐는데 원래 9월 달에 공지가 갔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4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었나 봐요. 그럼 9월 달부터 9, 10, 11, 12, 12월 달까지 체크를 해야 되는 건가 봐요. 여하튼 그 유예기간 후에도 체크가 안 된 영상은 적발되면 채널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말은 채널이
폭파될 수도 있다는 거, 벌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엄하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유튜브가 이런 정책에 대한 메일을 보내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한편 유튜브는 2천억이 넘는 벌금을 받았어요. 다시는 벌금을 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한 거고, 모든 크리에이터가 이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었으니 이렇게 스스로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책임 아님, 크리에이터가 알아서 하세요. 크리에이터가 정정을 안 할 시에는 유튜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노란 딱지 보내고, 뭐 채널 폭파시키고, 노출 안 시키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위의 수준으로 제재가 가할 시에는 유튜브에 벌금을 때린 코파라는 업체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튜버에게 직접 벌금을 매기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금 유튜브에 올린 그런 개인보호 정책에 대해서 올린 영상들을 보면 뭐 동영상 하나에 5천만 원씩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설마 지금 유튜브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걸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여하튼 유튜브 자체에서도 제재를 가하게 되면 극으로 가면 채널 폭파 이런 수준으로까지도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제 채널이 어떤가 다시 한번 보니까, 제 채널은 키즈 채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아들이 나오거나 수업 받는 아이 모습이 나올 때도 있는데, 제가 미술 수업을 하니까요. 물론 제 채널 타겟은 어른들이 보라고 만들어 놓은 채널입니다. 그런데 제 채널에서 순수하게 아이들이 볼만한 영상이 있다면, 작년에 제 아들이 종이접기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종이접기를 좀 잘하거든요. 만들어 달라고 막 졸라서 제가 그 힘든 노가다를 이기고 만든 영상이 하나 정도는 있어요. 그건 아쉽지만 아동용으로 체크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 영상 만들 때 심한 노가다를 했지만 말입니다.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 외에 아이 이미지가 나왔다고 해서 아동용으로 체크를 하는 건 좀 제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은데요. 아동용으로 체크하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광고 불이익, 노출 불이익이 있을 테니까요. 물론 유튜브 정책에서도 아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아동 영상이 아닐 수도 있으니 알아서 크리에이터가 심사숙고하여 체크하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을 하는 게 진짜 애매모호하게 써놨어요. 아이가 나오는 영상이면 영상 내용 안 따지고 유튜브 AI가 그냥 아동용이라고 체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만큼 아동용, 비아동용 판단 기준을 애매모호, 둥글넓적하게 써놨다는 거? 실제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어머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강의를 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강의는 어른이 타겟이지 아동용 영상이 아닌데 벌써 유튜브 AI가 아동용이라고 자동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아마 앉아있는 초등생 아이들 모습이 있어서 AI가 인식을 한 것 같은데, 일단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만든 영상에 아동이 출연했어도 내용상 타겟이 아동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체크를 아동용이라고 안 했는데, AI가 이 영상 아동용이네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 채널은 노출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회복되는 것도 기한이 없습니다. 여튼 그리 되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되고 유튜브랑 엄청난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텐데요. 아시죠? 유튜브 메일 보내봤자 사람이 안 읽어요. AI가 기계적으로 보내는 메일도 안 오는 마당에 만약 그런 경우에 걸리면 아주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저는 쿨하게 마음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찜찜한 영상은 내리기로. 뭐하러 에너지 소비합니까? 지금까지 유튜브를 운영해 오면서 강의와 영상은 편집하는 데 익숙치 않아서 땀나고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영상 업로드를 자주자주 못 올렸죠.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는 제 맘대로 안 되고 속도도 늦게 올라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하지만 영상을 조금 올린 게 지금은 더 잘 된 것 같아요. 많이 올렸으면 지금 고민해야 하는 영상들이 훨씬 많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내린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완전 삭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며칠 전에 네이버 TV 채널 개설 신청을 했어요. 일단 유튜브 구독자가 제가 100명 이상은 되니까 신청할 자격이 되어서 조만간 네이버 TV 채널을 개설하여 유튜브와 같이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말 이런 계획은 없었지만요. 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은 어른 타겟 영상만, 네이버 TV에선 아들과 가족과의 일상에서 자유롭게 찍은 브이로그 영상과 미술 수업도 두루두루 올릴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 찜찜한 영상은 유튜브에서 모두 내릴 예정이니 그동안 쌓인 조회수, 시청시간 등이 내리는 영상만큼 확 줄겠는데요. 아깝죠.
하지만 마음 내리고 유튜브는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그동안 워밍업 시간을 갖는 걸로 마음가짐을 가다듬으려 합니다. 아, 쓰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영상을 내리지 말고 그냥 마음 내렸으니 쿨하게 찜찜한 영상은 아동용으로 표시하면 안 돼? 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유튜브 바뀐 정책을 다시 한번 보면 채널에 아동용 표시를 한 영상 비율에 따라 통으로 아동용으로 채널을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으로 한 채널을 아동용으로 본다는 그 퍼센트지는 과연 몇 퍼센트일까요?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내릴 건 내리고 살릴 건 살리고 또 하나의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창구 네이버 TV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여 제 영상을 보시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던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어떠한 결정을 하시는데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일반 시청자분께는 알립니다. 저 조만간 네이버 TV도 개설해요. 개설하면 네이버 TV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유튜브 네이버 TV 우리 동시에 만나요. 안녕.